최근에 지난 주말과 일요일을 지나면서 정치권에서 특히 여당과 제1야당 사이에 상당한 공방이 오갔던 대목이 노웅래 전 의원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 1심과 2심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최선호 의원. 예. 이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이 그러니까 돈을 안 받았다가 되는 건지 그게 아니라 그 증거로 제출된 것이 위법한 증거라서 증거 능력이 없다. 그래서 무죄다. 이거인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해서 이제 법 공부하신 분들이 흔히 말하는 독수독과라고 예. 하는 그러니까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예. 바탕으로 해서 이제 유죄 취지의 증거를 다 모아갔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인정이 되지 않은 겁니다. 아시겠지만 이게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이제 어떤 기업가로부터서 사업가로부터 돈을 받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하는 방식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쭉 보니까 이 안에 자동 녹음되는 자동 그 녹취 파일이 엄청나게 많았고 이걸 쭉 보니까 여기에 이제 지금 문제가 되는 노웅래 의원이 돈을 받는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법원의 판단은 만약에 이런 상황이 생겼다라면 이때 일단 이정근 전 사무총장에 대한 수사였기 때문에 일단 멈추고 그러면 노웅래 의원의 전 의원에 관한 건이라면 별도의 영장을 받아가지고 수사를 해야지 이래야지 그 별건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서 별건으로 수집한 증거를 가지고 어떤 수사를 지속해서 결국에는 유죄라고 이렇게 기소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법 증거에 기반한 기소였기 때문에 이건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1, 2심 다 무죄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 싶은데 유죄라고 볼 수 없다라는 의미에서의 무죄, 그러니까 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라는 측면에서 무죄라고 법원은 판단한 것이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노웅래 전 의원 입장은 이제 결백하다. 이걸 어떤 분은 not guilty냐, innocent냐 이렇게 영어 가지고 좀 설명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그 부분에서 약간씩 차이가 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찌됐건 위법한 증거에 의해서 기소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이고요. 이 이후에 이걸 가지고 정치검찰의 폐악질이다. 정치검찰의 어떤 그 의도적인 수사가 드러났다라고 해서 여당은 공세를 펴고 있고 야당은 돈 받았다는 사실은 여전히 존재하는 거 아니냐며 예. 반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최선호 의원 설명한 것 중에 그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인가요? 예. 그 휴대전화란 얘기예요? 그게 아니라 그 노웅래 전 의원이 사업가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등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5차례에 걸쳐서 6천만 원을 받았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재판 과정에서 그 박 씨라는 사람의 배우자 조모 씨로부터도 일부 돈을 받은 사실 자체를 노웅래 전 의원이 유일하게 인정을 했는데 그 조모 씨의 휴대전화에 있었던 녹음 파일이라고 하는 그 건데. 배우자에 대한 수사로 넘어가는 과정이 이정근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를 이미 그러니까 그 제출받아서 휴대전화가 이정근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에 있었던 녹음 파일이 아니라 조모 씨의 전화에 있던. 그렇죠. 그 이정근 사무부총장의 녹취 파일에 노웅래 전 의원 관련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해서 이 수사를 별건으로 진행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과정 자체가 불법이다라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속된 말로 새끼를 쳐서 나가서 그 사업가 수사하고 사업가 배우자의 폰도 그 임의 제출 받아서 증언을 받고 했는데 독수독과가 썩은 나무에서 난 과일은 전부 다 썩었다라고 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음 출발이 잘못됐기 때문에 거기서 수집한 모든 증언이나 증거는 인정할 수 없다라고 전부 배제하는 그런 방식으로 간 겁니다. 어쨌든 간에 그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얘기했던 돈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 이게 그 조모 씨의 휴대전화에 있었던 거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전화를 조 씨가 임의 제출했다고는 하지만은 이게 증거 능력이 있기 위해서는 검찰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서 그래서 압수수색을 했으면은 증거 능력을 인정받았을 텐데 그냥 그걸 영장을 안 받고 했다라고 하는 건데 이 당시에 한동훈 장관의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국회 본회의장에서 아마 체포동의안 얘기할 때인가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노웅래 의원이 청탁을 받고 돈을 받는 현장이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는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청탁을 주고받은 뒤 노웅래 의원의 목소리, 돈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도 그대로 녹음되어 있습니다.
부정한 돈을 주고받는 현장이 이렇게까지 생생하게 녹음되어 있는 사건은 저도 본 적이 없습니다. 돈 받는 현장 녹음까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의 조작이라고 거짓 여론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동훈 의원은 이 항소심 무죄 판결이 나온 뒤에 자신의 SNS를 통해서 한번 보시죠. SNS에 한동훈 의원이 어떤 글을 올렸는지. 잘못이 없다고 물음표, 국회에서 돈봉투 녹음 파일 같이 들어보시죠 라고 계속해서 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구체적으로 돈을 받았다는 그 정황에 대해서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으니까 또 잘 알고 있었겠죠. 그 내용을 자신의 SNS에 다시 올렸는데 이 한동훈 의원이 이렇게 강하게 이 무죄 판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민주당과 노웅래 전 의원에 대해서 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하는 글을 올리자 민주당에서는 한동훈 의원을 또 강하게 비판하는 이게 송영길 의원도 얼마 전에 비슷한 네. 취지로 그 무죄 판결을 받고 그래서 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까지 이 논란에 참전을 한 상태인데 오늘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그때 한동훈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검찰의 수사 내용을 그대로 장황하게 말도 안 되게 소설을 써가면서 노웅래 의원 여론재판 마녀사장 했던 것을 저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동훈 의원은 노웅래 의원 앞에서 석고대죄를 해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의원은 이제 와서 형식적인 이유로 무죄를 받은 것이라고 억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수사하고 기소하면 무조건 유죄입니까? 그러니 윤석열 정권을 정치검찰 독재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같은 사안을 바라보면서도 한동훈 의원은 또 자신이 법률가하고 검사 출신이니까 명확하게 얘기하자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판결문을 본 기자들이 기사 쓴 것도 이런 걸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 능력이 없는 증거가 제출이 됐으니 재판부가 거기에 대해서 아예 판단을 안 했다는 거예요. 이게 돈을 받았다 안 받았다를 판단 안 했다. 그냥 위법한 증거로 내놔서 이걸 기소했으니 이 위법한 증거 갖고 내가 어떻게 판단을 해서 유죄를 때리겠느냐. 할 수 없으니 무죄다. 이렇게 얘기한 것 아니냐가 한동훈 의원의 주장인 거고 그 민주당 지금 최고위원들의 주장은 그 자체가 그 당시 검찰이 조작해서 기소했다는 반증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일단은 재판부의 판결문을 보면 사실 노웅래 전 의원이 이런 뇌물 혐의에 있어서는 증거로서 유죄를 확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1심도 똑같고요. 2심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위법 증거 수집도 수집이지만 사실상 노웅래 의원을 유죄에 이르게 할 만큼 검찰의 공소가 부실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부실한 증거를 정말 메꾸기 위해서 별건 수사로 위법 증거 수집을 계속해서 공소장에 넣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의도가 뭐겠어요? 당시에 윤석열 정권하에서 법무부 장관이던 한동훈 의원과 윤석열 정권이 야당 대표와 야당에 있는 정치인들을 정치 생명을 끊어놓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기소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절차에 대한 부족함도 부족함이지만 의도 자체가 정치적인 게 다분하기 때문에 이거를 민주당 내에서는 조작 기소라고 하는 거예요. 정치 수사라고 하는 것이고 검찰의 사법 수사가 정치적 의도가 들어가면 그 자체가 이미 오염된 거 아닐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한동훈 의원이 지난번 윤석열 정권에서 법무부 장관을 하면서 본인이 했던 일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은 부족했다고 인정을 하는 것들이 향후에 어떤 보수에서의 그 본인이 꿈꾸는 지도자의 길로 가는 것이지 사사건건 모든 건 나는 다 잘했고 나는 잘못한 게 없고 이렇게 따지게 되면 저는 정치의 그 늪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의 반응은 과해요. 조작 기소라고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조작은 어떤 것을 만들어내가지고 하는 건데 그건 아니잖아요. 있었잖아요. 위법한 증거 수집이지 그걸 조작 기소다라고 규정을 하고 프레임을 만드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너무 또 과한 반응이에요. 잘못을 안 했어요라는 식으로 들려요. 돈은 안 받았어요라고 하는 그런 외침처럼 들립니다. 돈 받은 부분 인정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과하게 방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한동훈 의원도 본인 법무부 장관 시절에 별건 수사로 위법하게 기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어느 정도 좀 잘못했다라는 부분을 인정을 하고 공개적으로 사과하는 부분도 있어야 본인이 지금 민주당과 노웅래 의원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여러 가지 메시지가
국민들에게 설득력 있게 다가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노웅래 전 의원이 아마 이 문제 때문에 지난 총선에서 공천에서 배제가 됐었죠. 당시 항의 시위도 하고 그랬었고 당시 대표였던 이재명 대표도 이게 선배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공천에서 배제가 됐었는데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서 노웅래 선배님 정말 죄송하고 존경합니다라고 하는 글을 또 올려서 민주당을 지휘하던 저는 눈물을 머금고 공천 폐지할 수밖에 없었다. 정치 검찰의 먹이가 되어 부정부패 사범은 몰려 기소되었다. 이런 반응을 올렸는데 최선 의원 짧게 지금 대통령의 반응 그리고 민주당의 반응 보면은 지방선거 전에 법안 제출하고 지금 멈춰 있는 조작 기소에 의한 공소 취소 특검 법안, 조작 기소 특검 법안 이거 이제 민주당이 이번 정기국회 때 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슬슬 다시 나오는 것 같은데요. 아침에 이제 예. 박성준 수석 대변인이 예. 이 부분에 대한 기자들 질문에 대해서 정기국회 초반에 조작기소 특검법을 그대로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당론이다 아니다 이 설명은 없었는데 당연히 수석 대변인이 그 말을 했다라면 당론이지 않을까, 지도부의 생각도 그렇지 않을까라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만 쟁점이 되고 있는 게 그렇다면 이 공소 취소 권한을 그 특검에게 네. 줄 거냐 말 거냐 예. 그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 중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조금 더 알겠습니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세 분 수고 많으셨어요.